세계사 수능 특강 10강 개념 7 시민혁명 시리즈 3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프랑스 혁명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혁명의 전개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볼 때마다 어렵고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자꾸 까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배운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시 한번 머릿속에 구조화와 개념화를 잘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마 수능 세계사의 서양사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 꼽아봐라 한다면 이 프랑스 혁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고요. 1789년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문제를 접근을 하는 하나의 팁을 주자면 거의 대부분 8, 90% 이상의 문제가 이 의회를 구분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국민의회인지 입법의회인지 국민공회인지. 물론 프랑스 혁명이 10년간에 걸쳤기 때문에 전개 과정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조금 도식화를 하자면 요거 3개만 기억하거나 아니면 사이 시기를 잘 기억을 해도 충분히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방향도 계속 달라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의회나 정부가 등장을 해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단 혁명 전 프랑스 상황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명 전 프랑스의 상태가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하죠. 앙시행 레짐이라고도 하는데요. 세 신분이 존재하나 가장 아래에 있는 신분이 가장 많은 부담을 지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 아주 소수이지만 각종 특권과 참정권은 다 갖고 있으면서 3신분인 보통 시민과 국민들은 봉건적인 부담만을 가져야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3신분은 가장 숫자가 많았고요. 스펙트럼도 엄청 다양합니다. 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부르주아부터 시작해서 상공업층, 이제 농민층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민 계급들이 또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혁명이든 꼭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원인이 되죠. 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습니다. 이미 절대앙정 시기부터 엄청난 사치와 이런 왕실의 투자와 각종 전쟁의 개입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독립혁명에 또 지원을 하죠. 뭐 군사까지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재정이 거의 파탄 나는 수준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혁명이 이제 전개가 쫙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은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삼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금을 신설한다거나 할 때는 늘 국민의 대표들을 불러 모아 소집한다라고 했었죠. 그게 전통입니다. 그래서 삼부회라는 것이 175년 만에 개최가 되게 됩니다. 세 개의 신분들의 대표가 모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부회에서 어떤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표결 방식 때문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래대로라면 신분별로 표결을 해야 했어야 돼요. 1신분이 한 표, 2신분이 한 표, 3신분이 한 표인 거죠. 뭐 1, 2신분은 같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신분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3신분은 머릿수 표결을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갈등이 계속되자 3신분이 이 3부에는 국민을 대표해주지 않는다라고 뛰쳐나와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결성한 것이 국민의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진짜 국민의 대표다라는 거죠. 1789년부터 1791년까지 존재했던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회가 모일 수 없도록 뭐 회의장이 폐쇄가 되고 이렇게 되자 국민의회 사람들, 그러니까 제3신분 대표들은 테니스 코트장에서 모여요. 그래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는 국민의회 해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서약을 해봤자 뭐 왕실이나 왕 쪽에서는 니네가 뭔데 막 새로 만들어? 라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루이 16세가 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국민의회가 결성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뭐 이런 30분 대표들의 움직임이 들리자 민중들까지 영향을 받아요. 뭐 절대왕정의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곳이 바스티유 감옥이었어요. 뭐 전제 정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두었다거나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민중들이 바스티유를 습격해서 뭐 무기를 탈취를 합니다. 이런 바스티유 함락 사건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뭐 혁명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국왕도 국민의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회가 인정이 되고요. 이제 제3신분들이 원하는 개혁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두 개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봉건제가 폐지가 됩니다. 봉건적 특권이 폐지가 되는데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앤 건 아니고요. 유상으로 폐지가 됩니다. 뭐 농노제의 잔재라든지 귀족들한테 어떤 노역을 바쳐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남아있는 잔재들이 유상으로 폐지가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89년 8월에 발표가 됩니다. 이따가 자료로 함께 살펴볼게요. 근데 혁명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자 뭐 그때 왕이었던 루이 16세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냐면요. 국왕 부부가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고 했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오스트리아냐면 루이 16세의 아내가 그러니까 왕비가 마리 앙투아네트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가려다가 붙잡힌 사건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왕실에 대한 실망감이 엄청난 거죠. 국왕이 혁명을 피해서 우리를 버리고 달아나려고 했다라는 거. 뭐 엄청난 실망감을 불러일으켰겠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이제 왕실에 대한 반감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91년 헌법입니다. 이 헌법의 내용을 보면 이 의회의 색깔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입헌군주제, 왕이 있지만 의회와 헌법이 같이 통치를 하는 약간 온건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거는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입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헌법이 마련이 됐으니 이 새로운 헌법에 따라서 수립된, 다시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의회가 입법의회입니다. 입법의회의 시기가 참 짧죠. 1791년부터 1792년까지입니다. 이 입법의회 시기에 주도했던 또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롱드파라고 하는 파입니다. 조금 사상적인 지형이 다양해서 이거를 좀 배경을 설명을 하자면 국왕을 그대로 두고 입헌군주제를 하고 싶어하는 입헌군주제 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입헌군주제 파와 달리 이제 공화파가 있습니다.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 공화파에서도 온건 공화파가 있고 국왕을 계속 살려주자라는 그리고 급진 공화파가 있겠죠. 국왕 목 따자라고 하는 그런 공화파 중에서도 온건 공화파가 바로 지롱드파입니다. 이런 지롱드파가 주도를 하는 의회였는데요. 이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 주변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런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는 주변 나라에서는 엄청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바로 붙어 있는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들도 다 왕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프랑스를 공격합니다. 혁명을 막기 위한 전쟁인 거죠. 우리나라까지 퍼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혁명 전쟁이 시작된 건 입법의회 때부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둡시다.
그래서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의회에서는 의용군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 의용군이 모집이 되고요. 이때 의용군이 불렀던 마르세유 강변에서 출발하면서 부른 라 마르세예지가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국가가 됩니다. 근데 전쟁은 입법의회 때 시작이 됐으면서 계속 쭉 진행이 될 거예요. 뭐 내부적으로 혁명도 지켜야 되고 외부적으로 전쟁에서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요. 뭐 대내적으로도 혼란이 계속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상퀼로트라고도 불리는 민중들이 왕궁을 습격을 하면서 왕권이 정지가 됩니다. 왕이 있으나 권력을 갖지 못한 상태야. 너는 이제부터 왕의 자격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혁명 전쟁에서도 패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탓이다? 라는 거죠. 루이 16세 탓이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상퀼로트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이 혁명기에 민중을 부르는 말이에요. 개념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이 퀼로트라고 하는 반바지를 입었어요. 거기에 이제 뭐 타이즈 같은 걸 신었는데 그런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들, 즉 민중을 뜻하는 말이라서 이제 상퀼로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법의회 시기 때 혁명 전쟁이 쭉 진행이 됐고요. 왕권이 정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쟁을 여러 파들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공회로 바뀌게 되는 것은요, 이제 왕을 어떻게 하느냐를 둘러싸고 시작이 되게 됩니다. 1792년부터 1795년까지였어요. 그래서 공화정이 일단 선포가 됩니다.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게 92년 9월이에요. 이때부터 계속 왕을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논쟁이 엄청나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거의 몇 개월을 질질 끌다가 루이 16세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게 93년 1월입니다. 선생님이 이 시점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공화정을 선포한 다음에 루이 16세를 처형한 것이라는 것, 이게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다양한 파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공화정을 선포했으면서도 왕을 죽일 거냐 말 거냐에 따른 논쟁이 되게 많았다고 기억을 해두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해가 될 겁니다. 루이 16세를 처형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뭐 온건공화파? 뭐 저리 가라죠. 그때부터는 과격한 급진적인 공화파라고 할 수 있는 자코뱅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이콜 국민공회는 앞으로 쭉 이후로 자코뱅이 주도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코뱅의 그런 개혁들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국민의회 때의 색깔과는 더 달라지게 됩니다. 봉건적 공란 남아있는 것들이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무상이죠. 그냥 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병제. 혁명전쟁 계속되고 있으니까 병사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가 계속 치솟으면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이제 좀 강제적으로 막아보려는 최고 가격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헌법이 93년 헌법이에요. 아주 급진적인 내용이지만 뭐 실시가 보류되면서 시행이 되지